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HJ 중공업 HJ 중공업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3,988원이고요. 88원, 네. 80%예요. 80% 비중이요? 네. 야, 이거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도 거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오늘 안 했어요. 오늘 거래는 안 하셨고요. 안기가열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 그러네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단기 과열이 좀 된 종목이긴 하고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사실 이걸 겪는 경우가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응 방법이나 네, 이런 부분에 뻥이에요. 대해서도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어머님 네? 비중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사고 그냥 단타를 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물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지금 뭐 매수가와 현재가 비중으로 봤을 때 손실권은 아니시긴 한데 거의 뭐 본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 처리를 못해서 그 단기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가열로 처리를 못해서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손실 보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성화준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거 호가 하나만 움직여도 그렇죠. 예. 상당히 좀 겁이 많이 나실 텐데 일단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첫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을 또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HCA 중공업 종목 자체 펀더멘탈은 탄탄하고 좋은 종목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단타로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고점에서 물렸고 좀 탈출하기 위해서 비중 싫고 싫다 보니까 80%가 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한 번 했었어요. 한 번에 80%를 매수하셨어요. 네. 88원이라는 단위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럼 일단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아마 오늘 과열 종목으로 인해서 단일가,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종합을 해서 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좀 매도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못 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과열 구간에 대한 단일가 매매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HA 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도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좋은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HA 중공업이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14,000원,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대한 단일가 매매가 풀리면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HA 중공업에 대한 이 펀더멘탈은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HA 중공업 말고 뭐 HD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조선사에서는 미국의 MRO 사업을 수주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주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에 반영이 됐지만 나중에 수주에 대한 실체가 확인이 되면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강님께서는 일단은 단일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매도를 넣으면요. 가격을 종합해서 딱 중간 적정한 가격대에서 체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가격이 체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밀려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모르시면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 이 단일 과열 구간이 풀려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니까 저는 시청자님께서 일단 비중을 좀 유지하시고 과열 구간이 풀리고 정상 거래가 시작되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과감하게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다. 네네. 당연히 익절 구간이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 구간으로 밀리고 조정이 나왔어요. 갑자기 11,000원이 돼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충분히 모멘텀 충분하고 아직은 기대감의 상승이고 자 말씀드려요. 기대감의 상승 1차 파동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실체 2차 파동 조정받았다가 실적의 3차 파동이에요. 근데 그중에 1차 파동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2차 파동 충분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초조해하지 마시고 HA 중공업에 대한 이 조선 MRO 사업 기대감 그대로 갖고 계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2차 파동, 3차 파동도 기다려 봐서 꼭 일단은 올라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것 현재 80%는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비중 좀 줄이는 것 우선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네이버. 주셨습니까? 네이버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원에 15%입니다. 25만 원에 15% 비중이십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네이버를 혹시 25만 원 구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고점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좀 하셨었나요? 찍고 내려와서요. 내려오고 국가대표 AI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 모멘텀 했는데, 기다리시면서 매수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22만 9,5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도 일단 하락을 좀 했었는데, 자, 국가대표 발표 이후에 네이버는 또 이제 얼마나 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박철순 대표님, 일단은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고점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셔서 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텐데 고기만 좀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네. 일단은 홀딩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항상 비교 대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지금 사실 AI 기대감이 사실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기대감이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릴 때 두 개를 같이 사거나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를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안 좋은 건 아니죠. 매출도 이번에 드디어 분기 매출이 거의 3조 원에 육박을 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측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죠. AI 쪽에 훨씬 더 우리도 많이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검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컨텐츠 쪽도 AI가 적용이 되면 일단은 고객들의 어떤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들,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특별히 기술적인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인데 요주기까지 뭐 사실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2, 3개월 때 매물 저항을 보면은 지금 25만 원부터가 지금 저항이 심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찍고서 또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찍고 내려갔다가 이걸 또 반복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5%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음봉일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25만 원만 가도 일단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20%까지만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늘릴 여유가 없다, 비중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25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럼 일단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다시 밑에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시면 두 번째 매매 때는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거는 추매를 하시고 카카오도 같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카카오도. 두 종목을. 왜냐면 개별적으로 한 종목이 쉴 때가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이다 보니까 차라리 두 종목을 같이 넣으면요. 안정적으로 평균 수익 정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같이 투자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은 25,000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 라인, 목표가 라인도 함께 좀 짚어줬습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짚어보자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가 좋아요라고 논하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이 일단 평균 수익은 맞출 수 있다라는 꿀팁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까지 전화 연결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박철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국가대표 AI는 이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간 안에? 일단은 뭐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중장기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나와줘야지 좀 뜰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정책은 나올 거에 거의 다 나온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걸로 다시 뭐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금 그래도 AI 관련된 플랫폼에 들어갈 만한 어떤 기술력들, 서비스들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하반기 때. 그때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관심 두고 투자하신다면 하반기 때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대 AI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달바 글로벌이요. 달바 글로벌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1만 290원에 한 30%, 20% 넘어요. 한 30% 돼요. 21만 290원에서 비중은 네. 대략 20%, 최소 20%, 그리고 20에서 아니요, 최고는 한 30%까지 될 것 같아요. 30%까지 계산이 일단은 보신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22만 8천 원 때 사가지고 네. 막 내려가길래 그냥 또 내려가는 걸 또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아무래도 7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길에 매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요? 아, 오늘 네. 매수를 하셨군요. 예.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충분히 매수가 또 가능한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달바글로벌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요새 또 APR 잘 갔죠. 그 다음 타자 네, 달바글로벌이다 뭐 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예. 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추세가 예. 좀 탄 것 같긴 한데 어렵긴 하네요. 성하준 매니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APR의 흐름을 저는 달바글로벌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좀 같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가의 하락,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갑자기 낙폭을 키운 이유는 실적은 잘 나왔어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실적은 뭐 상반기 실적 이미 뭐 지난해 실적 올해 상반기에 다 채워놨거든요. 그리고 뭐 미스트에 국한돼 있던 이 수익성이 이 새롭게 출시한 뷰티 디바이스 쪽의 수익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지금 뭐 사실상 이 APR의 수순을 이 달바글로벌도 어느 정도 좀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패턴을 조금 보셨으면 괜찮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를 해요. 이 잘 나오겠지, 실적 좋겠지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야, 진짜 실적이 좋은가 보다. 나도 올라타자. 그죠?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요 케이스에 해당하셨던 것 같거든요. 계속 갖고 싶었는데 APR 가던데 실적 잘 나온다네 매수하자. 그죠? 근데 실적이 발표되니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APR도 높았고 하다 보니까 달바글로벌 시장의 눈높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호실적 서프라이즈를 던졌는데도 야, 더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달바한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 눈높이가 높았던 것뿐이에요. 그럼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은 낮춰지겠죠. 낮춰지겠지? 그죠?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달바글로벌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춰지고 너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다음부터는 좀 내가 잘 맞춰볼게 하고 시장 눈높이가 낮아지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하면 탑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이 시장 예상치 벗어나면서 밀린 종목 있죠? 솔직히 오늘 낙폭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로 밀릴 종목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장의 금요일이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리고 내 계좌 비운 다음에 주말 보내버리자. 금요일에 대한 투매도 같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달바글로벌 사실 빠지는 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 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남아있는 거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미스트에 대한 수익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수익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K뷰티 기대하는 거 뭐예요? 중국 시장 개방이죠. 그 달바글로벌도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매출 잘 띄우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 진출도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오늘의 낙폭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대신 이 말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갑자기 매수하시면 안 되고 비중 적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다음 추세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여기서 손절하고 내가 던져야 되는 이 현재 시점이 꼭지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또 네, 이제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또 추세가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좀 녹여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달바글로벌 통해서 또 이제 수익을 더 잘 보실 수 있으시길 또 바래 봅니다. 자, 달바글로벌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저희 또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또 궁금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날제 현익님께서 아까 보내주셨어요. 삼성 SDS네요. 네. 자, 매수가 16만 7천 원. 비중은 15%.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은 점점 이제 끝난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삼성 SDS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올라갔었던 네. 기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은 가벼운 종목들로 이렇게 쏠려버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베팅하기에는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 SDS 관련은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뭔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를 아예 빼버리고 생각해도 저는 삼성 SDI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IT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AI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들, 그 다음에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잘 뽑히는 그런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시대의 어떤 AI 트렌드와 굉장히 맞는 사업을 영역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분기 직전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매출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숫자도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이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수동형 어떤 AI에서 이제는 클러스터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아내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아마 진입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수주도 많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단기 저점에서 지지선 만들고 있는 현 구간은 오히려 신규 진입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7천 원이시니까 사실 뭐 금방 갈 수 있거든요. 10만 7천 원이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네.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저항도 거기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목표가를 저는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고점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요 1매밀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8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지선 어떻게 보면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밀려 내려간다고 한다면 일단 조금 파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저점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18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 SDS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네. 삼성 코인을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도 삼성 SDS 거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빼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빼고? 네, 아예 빼고. 이제 네. 주력 사업 자체만은 봐도 지금 좋은데 만약 그런 것들 붙으면 그건 땡큐입니다. 그렇죠. 보너스죠, 보너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가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엮여서 단기 시세가 나온다면 좀 더 이자를 빨리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파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 보너스 트랙이다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S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분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YG 플러스요. YG 플러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500원에 30%입니다. 9,500원에 30%. 아버님은 K-팝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K-팝 좋아하셔서 또 이제 유망하게 보시니까 이 YG라는 또 그룹을 매수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매수하셨군요. 오늘 들어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일단 목표가가 현재가는 아니실 것 같아요. 더 큰 예. 목표가를 좀 바라보실 것 중장기로 같아요. 보는데 장기로도 보고 네.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고
대비했으면 할까해서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좋아하시는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YG 플러스에 대한 선택 완벽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엔터 종목들 많잖아요. 뭐 SM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YG는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따로 있어요. 또 약간의 또 사업 분류가 좀 다른 종목인데 그 중에서 YG 플러스를 선택하셨다. 우리 시청자님 계좌에 플러스를 또 띄워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좀 단기로도 빨리 좀 챙겨보고 싶고 아니라면 비중 있어서 좀 중장기로도 보고 싶으신 거죠?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 첫 번째 단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직전의 고점 11,400원 구간대의 저항 매물대 소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어쨌든 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라든가 뭐 일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일부 주요 그죠? 스트레이키즈가 아니고 저 베이비몬스터죠. 이 일부 주요 그룹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지금 블랙핑크가 중국 공연에 대한 기대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 투어 하면서 이 공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뭐 굿즈에 대한 수익들이 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열린다라 그러면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YG 플러스 아티스트들 믿으니까 나는 블랙핑크가 아니어도 베이비몬스터도 생각보다 저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좀 더 봐도 돼 하면 11,400원 그냥 돌파하는 거 기다리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챙기고 고점에서 나는 챙긴 다음에 다른 종목 좀 해보겠다 하시면 일단 저는 무조건 11,400원 구간에서 비중 절반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종목을 예,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YG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좋으나 비중을 좀 축소시키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11,200원 선에서 11,400원 선에서 단기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그럼 분명히 조정 나옵니다. 거기 추가 돌파하시면 나머지 되겠습니까? 네네. 11,400원에서 네. 15%를 팔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11,400원이면은 그 후에 저항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뭐 매일같이 우리 시청자님 케어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수익실 하신 다음에 요 시간을 다시 한번 들어서 또 오세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의 모멘텀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11,400원 돌파하면 13,000원 갈 거예요. 14,000원 갈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이후에 파동을 봐야 됩니다. 조정받고 밀릴 수도 있고 이거 본전 익절하셔야 돼요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400원, 11,200원 구간에서 절반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만 일단 들고 계셔 보셔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와 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순절가는요. 네, 손절가 라인 잡아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다중바닥 형성하고 있는 자리가 가장 위험하겠죠. 요 다중바닥 형성했던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더 크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좀 러프하게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손절가까지 갈 일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한 8,000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셔라. 근데 그 이후에 다중바닥 부딪히면 다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 쌓이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엔터 종목은 뭐예요? 무관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밀리면 저는 다중바닥 형성됐던 8,000원 라인 한번 지지라인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하준 매니저가 위아래 쪽으로 이제 전략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성하준 매니저가 매일 케어를 해줬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현재는 못해요. 근데 또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또 이제 밴드 가면은 또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뭐 혹시라도 이 시장 안에서 이 시간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궁금하다.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종목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 성하준 검색하고 입장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가입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가입하시면 제가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발생하면 별표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모멘텀 한번 좀 같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성하준 매니저 YG 플러스 또 이제 하신 아버님이 또 들어가셔서 또 좋은 정보 얻으시고 YG 플러스에서 더 디테일한 전략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YG 플러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길명수 가로치고 물마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려아연이네요. 매수가 89만 원.
10% 비중입니다. 자, 비중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려아연, 영풍. 저도 그래서 뉴스 좀 찾아보니까 오늘 마침 뉴스가 있었네요. 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뭐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법원 이슈가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올해 가장 핫했던 건 이제 경영권 분쟁이었는데 아직 뭐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부각되면은 또 한번 뭐 시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력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과 계속 대립을 하면서 이 희귀금속 같은 경우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 나라의 무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수요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고려아연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대외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매출 상반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기대치보다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갑자기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부분 환율이 좀 더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실적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목표가도 아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요. 요약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죠. 당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5,900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5,900억 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1분기와 2분기 실적 다 합쳤더니 벌써 지금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 전망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될 거고 그렇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 계속 지금 저가권에 매물로 있는 지금 상황대는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게 답답한 그 가격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저항을 받는 구간들 지금 89만 원이시니까 이거 그래서 평단을 낮추셔야 돼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다만 몇 번 정도 더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비중이 지금 10%시니까 뭐 15% 정도라도 한번 5% 정도라도 추가적으로 한 매수하실 수 있다면 지금 매수를 빨리 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인 89만 원만 가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단을 빨리 낮추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이번 달 저점보다 조금 아래로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만 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기 이탈 시에는 기계적으로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함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들어와 있네요. 10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성화준 매니저님. 자, 매수가가 96만 4,800원, 비중이 20%이십니다. 일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투를 좀 잡으신 것 같고 오늘 급락이 좀 나왔어요. 방산 섹터가. 일단 어제 LIG넥스원 실적 발표 이후부터 LIG넥스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뭐 해외 언론에서도 뭐 지금 로키드 마틴보다도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주에 대한 피크아웃론이 조금 나와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방산을 꾸준히 믿어도 된다고 아직 산업이 강하거든요. 평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저는 단기 조정 국면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 조정에 대한 기간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잠깐 좀 다른 이제 원전으로 잠깐 갔다 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의 기대감이 잡혀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신고가 행진 가져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기간 조정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그 무인주신 유천장님의 매수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실적에 대한 실적 대비 너무나도 고평가 과열되어 있는 자리예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워낙 내용들이 좋고 막 조방원 하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은 그대로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간으로는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최근에 없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 뭐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에 대한 뭐 방산 모멘텀도 좀 줄어든 상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방산주는 항상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사이클을 타고 주도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 저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더라도 이후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매출로 인식될 때, 그러니까 실적으로 인식되는 구간이 온다라 그러면 저는 조정 이후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의 가격대에서 다시 맞고 조정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아쉽겠지만 내 본전 가격대 왔을 때는 비중을 일단 줄이고 조정 구간에서 차라리 다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저는 단기 반등이라든가 조정 이후에 반발 매수 붙으면 절반 정도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셔라. 그래도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이 K방산에 대한 정부 지원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개별 기업끼리 그냥 방산에 대한 협력을 맺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멘텀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셔라. 조정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LIG 넥스원도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 551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같은 의미에서 한번 보면은 뭐 비슷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 이분은요, 비중이 더 많으세요. 5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60%의 비중이십니다. 하나여로나 LIG 넥스원 좀 다릅니까? 아니면 더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유망해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주도주 역할을 했으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 신기술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또 워낙 좋고 첨단 기술에 대한 재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근데 다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방산 기업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으나 이 미래 성장성과 이 첨단화되는 이 기술들을 고려했을 때는 LIG 넥슨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처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약간의 쇼크가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LIG 넥슨을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저는 절반 정도는 눈물을 머금고 일단은 좀 떼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비중 60%면요. 여기서 가격 조정 더 받으면 그 이에 대응이 안 돼, 대응이. 근데 현 시점에 지금 52만 원 구간에서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가가 51만 3천 원 구간이라 그러면 이때에서야 내가 좀 배우는, 그죠? 내가 교육비를 냈다, 내가 시장에 교육비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절반 정도는 좀 잘라내고 조정 이후에 바닥 분명히 다집니다. 낙폭 키우고 나서 기간 조정 들어갈 거예요. 그 기간 조정에 내가 빼놨던 분량을 다시 넣으면 손절 분량 메꾸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LIG 넥슨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기술력에 있어서 처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절반 덜어내고 이후에 조정 구간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박철순 대표님 유튜브 채팅이 올라왔어요. 카카오 게임즈네요. 매수가 19,000원 그리고 20%의 비중이십니다. 19,000원에 매수하셨다. 언제 매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타이밍 좀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체 매매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을 베팅하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느냐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신작의 어떤 흥행 가능성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4분기 때까지 한 3개 정도 신작 출시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6월 달에 사실 정책 수혜로 인해서 카카오주가 다 같이 갈 때 얘는 사실 특별히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그냥 그룹주라는 이름을 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반납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 저라면 좀 아쉽겠지만 일단 종목을 교체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종목을 그냥 교체만 하라고 안 하겠죠.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아니면 시프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흥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둘 다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지금 데브시스터는 뚫고 올라가는 중, 그다음 시프터업은 조정 후에 반등 나오는 중이니까요. 두 종목을 한번 교체 매매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성하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네이버 밴드 간략하게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에 대한 것들 추가적인 게 궁금하시다라 그러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하준 세 글자
사주팔자 검색하세요. 흔한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검색하시고 프로필 클릭하시면 거기에 네이버 밴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면요. 제가 모멘텀 발생할 때마다 별표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 무료 방송도 있고요. 유튜브 무료 방송도 보시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주팔자 보러 1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